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재판 소원법을 비판하자 정청래 대표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나온 두 사람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수기 끝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습니다.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은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면 노골적으로 사법개혁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태 뭐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겠다는 것인지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발언 수위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희대의 뒷북이다, 희대의 생떼다 이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름을 빗대서 거침없이 비판한 겁니다. 합당까지 무산된 상황에서 사법개혁안 속도전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자를 향해서 좀 더 선명한 메시지를 내면서 어필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하고 있는데 거기엔 동의하세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합당 논의하고 사법개혁과 관련된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는 별개의 예. 문제죠. 예. 사법개혁 관련돼서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네네. 이미 작년 10월에 민주당 안에서 원내까지 포함해서 추진 계획을 밝혔고요.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끝난 상태였고요. 예. 국회에서 법사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복잡한 내용도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있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네. 이 논의는 이 시시 당부의 문제, 이걸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복잡한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는 시한인 2월 국회 안에 그 처리한다는 것은 이미 확정돼 있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 처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 본회의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일정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논란이 된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입장을 밝히니까 좀 강한 비판이 나온 것일 뿐이고요. 예. 그것과 합당 논의의 어떤 논란의 여파를 이 메시지로 돌파하기 위해서 강경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이건 인과관계가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여당 지도부와 강경파의 사법개혁안 속도전으로 여당 내홍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안 잡음으로 여야 대표와 오찬을 통한 이 대통령의 협치 구상이 어그러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장동혁 대표도 이 점을 콕 집어서 말을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오찬 일정이 잡히고 그날 저녁에 법외국제, 대법관 증언법 그리고 헌법소원 허용법 이 세 개를 갑자기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린 세 개 법안을 통과시킨 걸 보고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기 싫구나. 이 법을 통과시키면 저희가 오찬장에 가겠습니까? 협치를 하자, 대화를 하자 해놓고 우리가 가장 반대하는 법은 그 전날 밤에 기습적으로 처리하고 밥 먹자 이거는 정말 등에 칼 꽂는 거죠. 국민에 대한 배신이죠. 장동혁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 강경파가 오찬 무산의 빌미를 제공했다. 협치 구상의 죄를 뿌려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호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저 부분은. 근데 그 재판 소원제 이른바 사심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회가 법을 만들고 논의하고 오래전부터 논의했다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 101조에 명백하게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 동안 80년 동안의 삼심제로 우리가 지금 그 헌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헌법소원제에서 사심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위에 있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발상인 것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느냐?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들을 만약에라도 대법관까지 증언하고 등등 했는데도 또 유죄가 나오면 그러면 사심에서 뒤집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런 비슷한 제도가 독일과 스페인 등등에서 있었는데 이게 그 올라가서 뒤집히는 비율은 1%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사심제를 하게 되면은 그 100명의
재판 연구관을 보내야 되고 그러면 지방 법원 하나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재판은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이고 괜히 희망 고문에 빠지게 해가지고 소송 지옥에 빠지게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을 위하는 구석은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직 1인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것이 어떤 그 헌법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113시간짜리 녹음 파일 풀어놓은 겁니다. 음성 파일인데도 기가 9기가가 넘는 분량이에요. 예. 그래서 1325쪽을 각각의 속기사들한테 맡겨가지고 다 풀어낸 겁니다. 그거를 법정에서 다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일부 하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한 군데 두 군데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을 아까 그 뭐 위례 신도시 이 부분은 이미 법정에서 한번 그 논란이 됐었던 내용이고 그 1차 수사팀이 제출했던 것과 똑같다라는 입장을 검찰이 밝혔습니다. 예. 1차 수사팀은 언제냐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 예. 그때 수사팀장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검찰인 그 검사인 김태훈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 이것을 무슨 그 사법 뭐 조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언어 도단이다라는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박은 기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 지금 이야기가 지금 이런 민주당 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변호인 이 사람을 이제 특검 후보로 추천했던 이성윤 최고위원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위원장에 임명된 것, 이것도 지금 논란입니다. 친명계가 임명을 철회하라고 반발을 하고 있지만 정청래 대표 측도 이성윤 최고위원 측 이를 일축하는 분위기예요. 글쎄 지금 이 상황에서 일축한다면 그럼 뭐 어떻게 맞선다는 뜻입니까? 제 해석이 맞습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해를 하면. 일단은 그냥 원래 인사 안대로 강행하겠다는 거죠. 정치검찰 조작 특위 대위원장의 직무를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수행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예. 일단 논리는 이게 특별하게 어떤 역할이나 의도를 가지고 한 인사라기보다 이 그 전 최고위원 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도지사가 맡고 있던 직을 차순위 승계하는 방식이어서요. 예. 그래서 강덕구 최고위원도 2차 종합특검 대응 특위의 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거거든요. 예. 이 문제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좀 숙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내 그 진위를 떠나서 이성윤 최고위원이 2차 특검 추천 과정에서 검증의 문제로 당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특위의 위원들, 그 전문위원들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이어졌거든요. 네. 그럼 특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이게 그냥 당초에 승계되는 그냥 순차적인 인사니까 그냥 가겠다. 이러기에는 특위 운영의 실효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아마 네네. 지도부 차원에서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도부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이거 상황을 제대로 보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도가 있는 겁니까? 이제 같은 당이라도 서로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 겁니까? 이제 뭐 이거 사실상 이번 합당 파문을 거치면서 예. 저는 민주당 내부에 큰 어떤 강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즉 이성윤 지금 뭐 의원 같은 경우는 누굽니까? 그동안 법사위에서 가장 뭐 검찰 해체 앞장선 분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같은 한 식구였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이번에 특검 추천을 놓고 이제 우리 식구 아니네? 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경계선이 분명히 서버린 거죠. 사실 이 합당 파문이라는 게 저는 아마 앞으로 민주당 내부에 굉장히 큰 어떤 걸림돌이 되리라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이번 갈등은 수습됐다고 하지만 이제 명백하게 서로 간에 선이 생겨버렸어요. 예. 즉 누구는 친명파냐 친청파냐 그동안 말로만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형상화되어 버렸거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었는데 87명이 여기 가입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사람들은 많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예. 저는 왜 이렇게 적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니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에 대해서 그 민주당 의원들 다 동의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이렇게 명백하게 대놓고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는 의원들이 6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흐름, 즉 당권파가 가지고 있는, 지금 당권파는 아니죠. 친명이 가지고 있는 흐름과 다르게 갈 수 있는 의원들이 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아마 지방선거에서 이제 승패가 가려지고 뭐 승리를 하면
정청래 대표가 어떤 힘을 얻어서 예. 8월 달에 전당대회에 승리할 경우에 저는 이 흐름은 더 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 이성윤 의원에 대해서 이게 특위위원장 못 맡는다고 이런 식이면 예. 앞으로 아마 이거 가지고 이 지난번 나중에 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이 싸움은 아마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더 싸움이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여선웅 부대변인께서는 이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그 의원들이 당내에서 서로에 대해서 약간 이분도 이성윤 의원도 최고위원인데 지도부 중에 한 명인데 지도부 중에 한 명이 뭔가 이거 특위위원장을 맡은 것에 예. 대해서 뭔가 약간 조금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 약간은 좀 민주당 내에서 싸우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모습이 보기에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날 임명된 것을 보면은 강덕구 최고위원도 특위위원장을 하나 맡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도부 내에서 그냥 이제 여러 가지 남는 특위위원장들을 최고위원 중에 이제 배분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공격의 대상이 돼서 약간은 조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특위에 속해 있던 위원들이나 기존에서 계속 쭉 하셨던 분들이 이성윤 최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최근에 이 검찰 특검 추천 관련해서 논란이 예. 있었기 때문에 예. 약간의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으니 지도부에서 또 이성윤 최고위원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밖에서 보면 조금 더 정확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부에서 저는 문제가 충분히 발생을 했고 추천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잦아드는 분위기, 정리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건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의도 또 어떤 거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정청래 대표라면 네네.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이제 그 순서대로 해서 이성윤 최고위원이 맞는다. 뭐 이걸 수긍할 수 있겠죠. 근데 예. 바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사단이 났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거의 저는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이성윤 최고위원이 그 전준철 특검 후보 추천한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경로하고 했다는데 여기에 위원장을 검찰 대응 특위위원장을 이성윤 최고위원 맡겼다라는 것은 나는 내가 할 길 간다. 나는 마이웨이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 합당 무산된 다음에도 곧바로 선거 연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그냥 우리 하겠어, 나는 하겠어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는 대통령의 제일 마음속에 이제 불안감 중에 바닥에는 이런 그 사법 리스크가 깔려 있다고 보고 그래서 특검 때문에 이제 경로를 한 건데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정말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전 실제로 과거 2003년인가요? 그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 예. 같은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